청계천에서 바라본 동대문 모습인데요. 길게 뻗은 청계천로와 물줄기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포진해 있는 패션몰들은 죽을 쓰고 있고 공실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사람과 돈이 집중되었던 이곳이 어찌 일이 되었을까요? 아, 옛날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대여.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나그네 재미멀, 오늘은 패션의 성지인 동대문 패션타운에 나와봤습니다. 제가 이곳을 패션의 성지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말을 정정해야 할 듯 싶습니다. 이곳은 과거 패션의 성지였던 동대문 되시겠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역과도 바로 인접해 있어서 지하철로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고, 주변에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밀레올의 두타몰, 맥스타일, 굿모닝시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대형몰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이곳들이 현재 상권 침체와 더불어 공실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인터넷 기사를 종합해 보면 현재 대략 주요 패션몰들의 공실률이 맥스타일의 경우 86%, 디자인클럽은 77%, 굿모닝시티는 70%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상가들도 이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은 곳도 있지만 그곳마저도 30%대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동대문 시장은 역사가 오래되었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에는 생필품이나 음식, 야채뿐만 아니라 봉제 기술자들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의류도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초입에 보여드렸던 청계천 옆으로 보였던 평화시장은 1962년에 세워져서 그 이후로 주변에 수백 개의 봉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순식간에 동대문 일대는 의류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풍부했던 노동력을 바탕으로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앞세워 봉제 산업은 대표적인 한국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의 봉제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결합이 되면서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대문 패션타운은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으로 젊은 소비자층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시장을 지탱하던 중국 관광객들도 중국의 사드보복을 계기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2020년 들어선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여파가 누적이 되면서 동대문 패션타운의 매출은 전성기 대비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곳도 있고, 이보다 더 심한 곳은 10분의 1까지 급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이 이탈을 하면서 쇼핑몰 매장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 옷을 팔던 가게는 줄고 중장년층 주고객으로 하는 매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동대문 패션타운이 몰락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용산 전자상가, 노량진 수산시장, 소래포구처럼 값싼 물건을 홍보해 놓고
실제 구매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바가지 영업을 한 부분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인의 바가지 배짱 영업은 보통 유명세를 탔던 시장에서는 한 번씩은 등장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패션 상가의 또 다른 몰락 원인으로서는 이제 국내 생산으로는 좋은 품질의 경쟁력 있는 단가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 과거 품질이 부족했던 중국의 의류 산업이 일정 수준 품질이 올라오면서 사실상 중국의 원단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역전 상황이 벌어져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패션몰이 다 망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듯 합니다. 유명한 밀레올의 사례를 보면 밀레올에도 과거에는 동대문 패션 상권의 몰락 흐름을 타면서 활력을 잃어 가다가 결국에는 2018년에 문을 닫아 불 꺼진 상가의 대표격이 되었었는데요. 이랬던 밀레올레가 현재는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언론 땅집고에서 2023년에 취재했던 기사의 내용을 보면 과거 밀레올레는 지상 7층까지 상가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3층 위로는 공실률이 50%가 넘었고 6층 상가의 경우는 점포 216곳 중 5곳만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심각했던 밀레올레가 지금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니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과거 밀레올레가 몰락할 때에는 1층과 2층에 327개의 의류점포가 벌집처럼 밀집해 있던 구분상가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분상가란 하나의 건물을 층별로 나누거나 한 층을 여러 실로 구해가여 나눠 구분 등기가 가능한 상태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상가로 하게 되면 소액 투자는 가능하지만 소유주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트렌드에 맞춰 변화를 시도하기 어렵다는 심각한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되면서 과거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레올레는 이런 구분상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임대 형태로 2024년 8월 6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의료점포 327개가 밀집해 있던 1층, 2층 상가는 9개의 브랜드로 재편이 되면서 입주한 업종도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패션 브랜드와 카페, 화장품, K-팝 상품 등으로 구성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되 국내 이용객도 관심을 가지도록 공간을 구성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까지만 해도 인근 명동 상권에서도 찬바람이 불고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무려 50%를 넘기기도 하였으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면서 현재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의 복귀가 이곳 밀레올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밀레올레가 다시 부활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밀레올레에 들어와서 둘러보고 있는데요. 1층에서 5층까지는 거의 공실이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 6층, 7층 벽면 쪽은 공실이 조금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면 과거 밀레올레가 완전 망했을 때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활기를 찾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매장 내에 사람이 엄청 많고 북적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장사가 지속이 되고 있고 새로 바뀐 젊은 트렌드로 매장이 구성이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온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오늘은 동대문 패션타운의 음과 양면을 모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직 동대문 패션타운은 일부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공실의 무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나머지 쇼핑몰들도 점주 간의 협의가 잘 돼서 밀레오레처럼 반등하는 계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